연속주조 문제입니다. 자, 1번. 연주 작업 중에 주편의 벌징의 원인. 벌징이란 얘기는요, 연속주조 할 때, 이렇게 몰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턴디시에서 샘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얘가 턴디시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몰드거든요. 몰드에 샘물이 들어가면,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싹 나옵니다. 이때 여기를 이제 냉각을 하겠죠. 냉각을 해서, 얘를 이제 고체 상태로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고체 상태 나올 때 얘가 아무래도 아무리 여기서 냉각을 한다고 해도 이 내부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는 액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이거는 액체 상태예요. 여기는 액체 상태고 바깥에만 고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액체 상태가 많을 때는 액체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하고 옆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아래하고 옆으로 퍼다 보니까 이쪽에 이게 이제 압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런 거 보고 이 압력을 보고 철정압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철정압이 작용합니다. 철정압이 아래와 이렇게 옆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옆으로, 액체는 항상 아래로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서 이게 이제 이 주편이 이렇게 부풀입니다. 액체 상태가 많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벌징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편이 벌징되는 원인은,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거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을 때는 액체 상태가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액체 상태가 많은 조건을 따지면 됩니다. 액체 상태가 많다. 냉각이 잘 안 됐다. 또는 온도가 높다. 아니면 냉각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뽑았다. 그런 형태죠. 그래서 고속조조. 요것이 그 냉각이 다 안 되는데 빨리 뽑은 거. 그 다음에 아예 용광 여기 들어올 때 온도가 너무 높았다. 그 다음에 또 냉각이 부족했다. 온도는 적합했는데 냉각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액체 상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폭이 넓을 때, 이 폭이 좁은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폭이 좁은 거는, 몰드의 폭이 좁은 거하고, 몰드의 폭이 이렇게 넓은 거. 폭이 좁은 거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냉각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냉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액체 상태가 더 많죠. 폭이 넓을 때는. 그래서 주변 폭이 넓을 때는 쉽게 벌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주 작업으로 생산되는 대형 슬래브를 절단하는 장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슬래브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쭉 나가다 보면 이거를 일정 크기로 딱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얘를 일정 크기 되면 딱 절단을 해야 되겠죠. 그 절단하는 장치가 끝에 여기 있는데, TCM이라고 씁니다. 주편 절단 차단인데, TCM이 목적이, TCM이 토치, 커팅, TTING, 커팅 머신입니다.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TCM입니다. 토치 커팅 머신이기 때문에 가스 토치로 이거를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CM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정 크기로 나왔을 때 딱딱 절단해 주는 거. 주편 절단 장치. 그 다음에 3번, 턴디시 용광의 온도 강화 방지 등 보온을 목적으로 해서 투입하는 목적. 아까 턴디시는 여기 몰드에다가 용광을 주입하는 것이 이제 턴디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몰드다 용광을 주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여기 있는 샘물이. 만약 온도가 이것이 내려가면요, 잘못하면 여기서 굳어버려요. 여기서 굳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 강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보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 위에다가 뿌려주는 물질이 뭐냐 이게. 이제 대부분 왕겨 또는 탄화된 상태의 왕겨입니다. 왕겨가 아니라 탄화왕겨입니다. 탄화왕겨가 아니라 왕겨예요. 왕겨는 뭘 보고 왕겨라고 하냐면요, 벼를 말하는 거지. 벼 껍데기. 그러니까
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를 보고 이제 완겨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요 완결을 요 위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타면서 이제 발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왜 완결을 쓰냐? 완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성분이 전부 다 얘는 C 아니면 뭐 H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아니면 O 이런 형태로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전부 다 용광 위에서 이쪽으로 거의 침투를 안 하고 전부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침입되는 것도 방지하고 그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보온도 목적한다. 그 다음에 4번 연주 설비 중 더미반을 삽입하는 방법. 자, 더미반은 뭐냐면요, 아까 턴디시가 이렇게 있고 턴디시에서 있고, 그 다음에 몰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몰드 내로 여기로 이렇게 여기 턴디시에서 샘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몰드에 여기에 몰드 쉽게 얘기하면 저거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입체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몰드 판이 있으면 요 가운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쪽으로 구멍 뚫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샘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용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EBT를 그냥 주르르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를 초기에 막고 있어야 돼요. 뭐 막고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샘물이 들어가도 이제 흘러내리질 않죠. 그래서 요렇게 막고 있는 장치를 보고 요걸 보고 더미바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미바인데, 이 더미바를 집어넣는 방식은 요 몰드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상부 삽입 방식이 있고 하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미바가 막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체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걸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제 점점 더미바 위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냉각을 하다 보니까 하니까는 이제 여기 냉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는 완전히 굳어버렸죠. 안에서 굳어서 이제 쭉 빠져나오죠. 그래서 아까처럼 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형 냉각수 중 1차 냉각수 입측 및 출측 온도차가 10도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때 계속 주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1차 냉각수는 요 몰드에 여기서 냉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요게 이제 1차 냉각이에요. 몰드에 의한 냉각, 1차 냉각인데, 1차 냉각은 몰드 냉각이에요. 몰드에 의한 냉각인데, 그러면 요 안쪽에 이제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 이때 온도차가 10도 이상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0도 이상 된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온도가 이 안에서 냉각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냉각 역할을 못 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번에서 냉각이 잘 안 되면 냉각수 부족이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거든요. 냉각수 부족이 되면 주편이 벌어지는 현상이라요. 벌어지는 걸 벌징이라고 했거든요. 이때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게 이제 팍 터집니다. 터져서 샘물이 쭈르륵 흘러간다. 이런 데로 흘러간다요.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샘물이 터지는 현상을 보고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아웃 이렇게 표현해요. 브레이크 아웃. 이렇게 된다. 이야기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냉각이 불량한다는 얘기예요. 냉각 불량. 냉각이 불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벌징이 되고, 벌징이 결국은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어진다는 거죠. 그
그 다음에 6번 연속주조 설비 중에서 주편을 동력놀까지 인발 유도하는 장치는, 동력놀이 아까 얘가 이렇게 몰드에서 나와서 더미바가 밑을 막고 있다 그죠. 그럼 쭉 나와서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롤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롤러로 이 롤러를 돌리면 얘가 저절로 이렇게 쭉 당겨지는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 돌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것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쭉 당겨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요 동력 롤을 보고 뭐 핀치 롤 그렇게 표현하고 또는 뭐 드리븐 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얘 보고 이제 핀치 롤이라 그러는데 핀치 롤 또는 뭐 드리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제 더미바예요. 그러니까 더미바 역할이 처음에 요 용탕을 막아주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주편을 초기에 이제 잡아당기는 역할도 하는 거죠. 인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인발돼서 이쪽 동력놀까지 끌고 내려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더미바다. 그 다음에 연속주조 주편 냉각 방식. 자, 냉각 방식은 몰드, 여기, 아까 요 몰드에서 여기서 냉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몰드에 의한 냉각을 1차 냉각이라고 한다고 했고, 얘가 이제 몰드에 의한 냉각이고, 몰드에 의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접 방식이라고 그래요. 간접 방식. 왜 간접이냐 그러면, 물은 일리 흘러가는데 용광은 이 안에 있죠. 그럼 물하고 용광하고 직접 닿진 않죠. 이거, 뭐, 여기 있는 얘하고, 이거, 냉각시키고자 하는 물질하고 물하고 닿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몰드 그러면 몰드의 재질은 몰드의 재질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몰드 재질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 또는 뭐 순동 그렇게 표현하죠. 순동 구리이기 때문에 온도가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냉각을 빨리 시켜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 있는 물이 요 냉각을 시키고자 하는 요 주편하고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간접 냉각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 바깥에 나오면 몰드 빠져나오면 이때는 여기서 물을 뿌려줘요. 여기다가 물을 직접 뿌려줍니다. 물을 이렇게 직접 뿌려줘요. 여기서 물을 스프레이 하는 거죠. 순행을 하거든요. 순행.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2차 냉각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순행이죠. 순행인데 얘는 물이 직접 요 주편에 직접 닿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직접 냉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냉각. 그래서 간접 냉각, 몰드의 냉각 이걸 보고 1차 냉각, 그 다음에 직접 냉각, 순행, 이건 이제 2차 냉각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주 작업에서 캐핑 작업이란 캐핑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그 주편을 이제 냉각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주편을 냉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발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연주 개시 시 용광의 유출을 막고 용광 초탕을 응고시키기 위해서 주역 내에서 행하는 작업은, 자, 용광의 유출을 방지하려면 아까 여기 더미바가 있다 그랬는데 더미바 사이로 용광이 뗏물이 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링이는데 그 작업이. 그 다음에 10번 연속주조용 용광 처리 작업 중 버블링 작업. 자, 여기서 턴디시에서 계속 이렇게 용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턴디시고 얘가 이제 몰드인데 몰드로 뗏물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때 계속 저 위에 턴디시에서는 계속 버블링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버블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에 용광이 있을 때 계속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질소라든지 또는 아르곤 가스를 불어넣어서 불활성 가스를 불어넣는 거죠. 주로 이제 아르곤 가스를 투입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용광은 계속 교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반에 의해서 용광의 성분은 균일화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역시 또 균일하게 되겠죠. 만약 이것이 그냥 있으면 위에 부분 온도가 높고 아래 부분이 낮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교반을 하다 보면 자동 교반이죠. 아르곤 가스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온도도 똑같아지고 성분도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종 불순 가스 같은 것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다른 불순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위로 이렇게 제거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연주 작업 중 적용되는 실린가스인 불활성가스, 아까 아르곤이나 질소라고 했죠. 아르곤이나 질소. 아르곤, 질소. 그 다음에 12번 연주 작업 중 미처리 회송 작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자, 미처리 회송 작업이라는 얘기는요, 결국은 뭐냐면은 저걸 말하는 거죠. 연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턴디시에서 몰드를, 이쪽으로 샘물을 몰드를 공급해서, 이렇게, 얘가 몰드, 얘가 이제 턴디시, 얘가 이제 주편인데요. 이 주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하고, 도로 보내는 겁니다. 회송 작업. 그거 보고 미처리 회송 작업이에요. 도로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주입을 하다가 여기서 굳어버리죠. 여기서 굳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성분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할 때 항상 성분 검사를 하는데, 만약 뭐 여기 있는 성분 중에 불순물이 많다, 그러면 좀 반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분 이상이 있을 때, 그래서 성분 온도 저하, 온도 저하입니다. 그 다음에 성분량이 이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연주 작업을 하지 않고 도로 회송 작업을 해서 전로 공장으로 다시 전로나 전기로 공장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연주 작업에서 더미바의 기능. 아까 더미바가 요 몰드의 밑에 부분을 처음에 막고 있다겠죠. 그래서 몰드의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주편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 그래서 그거 보고 인발이죠. 그래서 주편을 인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 연속주주 작업 중에서 후속 용광 레이들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후속 레이들이 용광이 됐다. 자, 아까 여기 턴디시로 그러면 용광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레이들이거든요. 레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의 작업 순서를 보면 레이들에서 턴디시로 가고, 그 다음에 몰드로 갑니다. 몰드로 가면 그 다음에 전 주편이 되고, 주편이 되면 이것이 이제 핀치롤에서 인발을 하는 거죠. 핀치롤이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는 전 TCM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요 턴디시로 레이들이 계속 용광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레이들 이것이 이제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저쪽 전로나 전기로 제강 공장에서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작업을 천천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을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용광 온도를 확인해가면서, 용광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끔 확인해가면서 주조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조를, 이거 잡아당기는 속도를 천천히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 연주 작업 중에 주편에 벌징 현상이 발생했다. 조치 방법. 아까 벌징 현상이 1번에서 얘기했죠. 고온이나 또는 뭐 고속 또는 냉각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치 방법은, 그러면 주조 속도를 천천히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냉각을 또 많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조 속도는 감속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 수량은 증가를 해서 냉각을 빨리 시키는 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주조 작업 중에서 슬래그 라인을 변경하는 이유는, 자, 이게 연속 주조 할 때요, 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턴디시, 위에 턴디시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턴디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레이들이 제강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턴디시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이제 레이들이고, 얘가 이제 턴디시인데, 일단 이제 전부 다 요거에 보면 위에 이런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즉 슬래그 라인은 얼마만큼 용광을 집어넣는가,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적정량만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슬래그 라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뭐냐면 요 위에 부분에 슬래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최대 슬래그가 위에까지 있는 부분, 여기가 이렇게 위에까지 있는 부분, 그걸 보고 슬래그 라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전 이게 여기에 있는 노즐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푹 당겨져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용광이라 그러면 용광에 이게 이제 노즐인데, 노즐이 요 용광 안에 완전히 푹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겨져 있는 이 노즐을 보고, 노즐인데 이거 보고 침지 노즐 그렇게 표현해요. 침지 노즐. 침지 노즐인데 이 침지 노즐에 침지 노즐이 침식을 많이 당한다. 많이 당한 경우는 이때는 이제 슬래그를 좀 더 이렇게 좀 낮추는 거죠. 그래서 침식에 의한 침지 노즐 절단 방지다. 그 다음에 17번 연주 준비 작업에서 더미바 점검 작업 시 중요한 점검 사항. 더미바는 아까 요 몰드가, 여기에 몰드가 있으면 요 밑에를 막고, 처음에 막고서는 있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걸 이제 잡아당겨서 잡아당긴다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더미바 하려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걸 보고 더미바 헤드라 그래요. 이 전체가 더미바라 그러면 더미바 위에 헤드가 요 부분에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더미바 혹시 뭐 헤드가 손상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체인 형태로 해갖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체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링크가 혹시 뭐 이상 있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링크의 굴곡 여부, 그 다음에 링크 핀이 혹시 이상이 있나, 그런 것 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더미바 점검이다. 그 다음에 18번. 자, 연속주조 생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무산화 주조 작업. 무산화 주조 작업은 일종의 아까 그 침지 노즐을 이렇게 써갖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몰드가 있을 때, 여기에 몰드가 있을 때, 턴디시에서 요 샘물이 들어갈 때 요 용광 안에 이렇게 완전히 잠긴다 그랬죠. 그런 거 보고 이제 침지 노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샘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바깥에 여기 있는 공기하고는 접하지 않지요. 계속.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슬래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계속 샘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잡아 빼보면 되니까요. 이제 침지 노즐을 사용한다. 또는 롱 노즐, 노즐을 이렇게 길은 걸 쓰는 거죠. 길은 걸 써서 만약 이것이 노즐이 이렇게 짧다 그래요. 짧으면 나오면서 공기하고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게 길게 해갖고는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침지가 되게 하는 거, 그걸 보고 롱 노즐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는 여기다가 할 때 여기다가 아르곤 가스를 갖다가 이렇게 쫙 불어넣는 거죠. 아르곤 가스를 계속 불어넣어서 공기 접촉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곤 가스 실링, 또는 뭐 기타 뭐 TSG, SEN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ONQC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ONQC, SEN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드 플럭스를 아예 여기다가 몰드에다 요 위에다가 플럭스로 해서 슬랙을 형성시켜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턴디시 플럭스는 턴디시 자체 요 위에다가 아예 플럭스로 해서 이걸 갖다 공기하고 더 이상 접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무산화 주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연속주조 주편에서 횡방향으로 나타나는 무늬.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다 보면 얘가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쭉 생깁니다. 이거 횡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종방향이 아니라 횡방향으로 무늬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몰드를 이렇게 상하로 진동을 합니다. 상하로 진동을 왜 해주냐면요, 요 몰드에 냉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용광이 있다고 했는데, 용광이 이제 이렇게 굳는다겠지요. 그러면 이때 이게 굳으면서 잘못하면은 여기가 너무 냉각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 몰드에 여기에 있는 용광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잡아 뺄 때, 잡아 뜯으면서 여기가 탁 뜯어지겠죠. 뜯어지면서 샘물이 탁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브레이크 아웃 현상이에요. 브레이크 아웃이 일어나는데, 브레이크 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용광이, 여기 몰드에 부착이 돼갖고서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거를, 몰드를 얘를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는데,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고 상하로 흔들어 줍니다. 상하로 흔들어서 얘가 달라붙질 않게. 그래서 상하로 흔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로 흔들어 주는 작업을 보고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오실레이션. 상하 몰드를 상하로 진동합니다. 상하 진동하는데, 진동을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오실레이션. 그래서 이 오실레이션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생기는 마크라고 해서, 그래서 오실레이션 마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주형 밴더 또는 설비 가이드를 내서 주편 내 용광을 교반하는 장치. 자, 여기 아까 요 위에서는 몰드를 이렇게 진동을 한다겠죠. 몰드를 상하로 진동해 갖고서는 오실레이션 하는데, 이거의 목적이 주편이 몰드에 부착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부착 방지를 하는데, 자, 이거는 오실레이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몰드를 흔든다겠죠. 근데 이 안에서 용광도 역시 계속 교반을 해줘야 돼요. 교반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장치가 이제 EMS입니다. 전자 교반 장치가 요 안에 이렇게 자석처럼 생긴 걸 넣어서 별도의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은 이 용광이 계속 교반이 되거든요. 이거 용광 교반하는 목적은, 이게 이제 냉각 가문에서 용광 교반이 안 되면 여기가 잘못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오지요. 굳어오면 잘못하면 여기 있는 노즐이 막혀버려요. 노즐이 막혀서 얘가 굳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주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방지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EMS입니다. 전자 교반 장치. 그래서 얘는 용광을 교반하는데, 용광 교반하는 목적은 용광의 온도 저하에 의한 노즐 막힘 방지. 이것이 이제 EMS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기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온도 균일 목적이 또 있고, 온도 균일, 그 다음에 또 성분 균일도 있고, 그 다음에 불순물 제거 목적도 있습니다. 불순물 제거.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 바로 EMS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연속 주조 작업을 위한 주형 내 더미바의 삽입 위치는, 더미바는 어느 위치까지 집어넣냐. 얘가 주조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가 장입이라 하더라요. 뭐라 하더라요. 턴디시에서 몰드를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냉각할 때 이렇게 아까 냉각이 된다 했으니까 요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메니스커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300mm 아래까지, 300mm 아래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00mm가 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더미바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니스커스 부 300mm 아래. 그래서 몰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냉각이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이제 300mm라는 얘기죠. 메니스커스부 300mm 이하 지점이다. 그 다음에 22번 연속주조에서 말하는 비수량이라는 얘기. 비수라는 얘기는 냉각에 필요한 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직접 냉각에 관련된 거예요. 직접 냉각. 직접 냉각은 물에 의한 살수 냉각이죠. 그래서 2차 냉각 수량을 이제 주편량 그걸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또는 뭐 용광당 냉각 수량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23번 연속 주주 조업에서 주편의 중심부 편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뭐 편석 방지 그다음에 뭐 불순물 제거, 온도 균일, 성분 균일 이런 거거든요. 성분 균일 즉 이겁니다. 중심부 편석이 방지거든요. 그다음에 온도 저해한 뭐 그런 거 방지. 그것이 이제 EMS죠. EMS. 그다음에 24번 연속 주조 조업에서 주용을 순동. 아까 주용의 재질은 순동 또는 구리로 한다고 했죠. 구리나 순동이랑 똑같은 건데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구리, 뭐 CU, 순동. 이거는 구리는 내식성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열전도성이 아주 좋죠. 그래서 열전도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내식성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연주 공정에서 스카핑이랑 주편 어느 부의 결함을 제거하는가. 스카핑은 연주하고 나면 연속 주주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주편이 나왔다. 그러면 이 주편 표면부에는 각종 이제 결함이 잔뜩 있습니다. 이런 거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카핑이거든요. 그래서 표면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조 작업 중에 슬래그 라인을 변경하는 이유. 아까 요거 나왔죠. 침식에 의한 침지 노즐을 절손 방지라고요. 그 다음에 27번 연속 주조 작업 완료 후 주편이 주형을 빠져나간 후 주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처음에 주편이 주형을 빠져나갔다. 그러면 주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속도로 해야겠죠. 결국은 정상 속도로 한다. 28번 연속 주주 작업 중에서 침지 노즐을 예열하지 않고 주저를 하면 어떻게 된가. 그러면 침지 노즐이 예열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턴디시에서 이렇게 나간데 이 노즐은 구멍이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냉각이 빨리 돼요. 그러면 이거를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예열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침지 노즐이 막힙니다. 그래서 침지 노즐을 막히기 때문에 막히면 용광이 나오질 않거지요. 그 다음에 29번 연주 작업 중에서 주편 내 미응고 용광을 교반하는 목적. 아까 이것이 이제 EMS의 목적이죠. EMS가 뭐 개재물 제거, 편섭 방지, 그 다음에 등축정 생성 촉진 등이 있고 그렇다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연주 조업에서 주편의 벌징의 원인. 아까 요거는 나왔었죠. 이 1번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1번 문제. 그 다음에 31번 연속 주조 준비 작업 시 주형 테이퍼. 주형이 테이퍼가 져 있습니다. 테이퍼가 졌다는 약간 기울어졌다는 얘기. 만약 예를 들어서 주형이 테이퍼가 안 지고 이렇게 직각이 됐다 그러면 이거 뽑을 때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뽑히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봐요. 잘 뽑힐까요? 이런 식이 되면 잘 안 뽑히겠지요. 약간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벌어져야 쉽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테이퍼 조정의 기준되는 수치는 여기 폭하고 여기 폭입니다. 그래서 상단 폭하고 하단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주 작업 시 용광온도가 낮을 경우 노즐은 용광온도 낮으면은 노즐이 아까 막힌다겠죠. 노즐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 연주 작업 시 생산 제품이 열관 상태에서 면 가루 터짐이나 코너 터짐이 발생했다. 조치 사항이 면 가루 터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주편이 내려올 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는 너무 빨리 잡아당기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빨리 잡아당겼다는 얘기는 주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전 주조 속도를 감소한다. 이거의 아까 원인을 알으면 되는 거지. 원인은 주조 속도가 빠를 때, 때입니다. 주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데 이렇게 터지는 현상이, 이런 데나 또는 뭐 이런 코너 같은 게 이렇게 막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책은 좀 빠르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자, 34번 연주 작업용에서 조립식 주형의 폭 조절 방법은, 조립식 주형은요, 주형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겠죠. 구멍이 나 있는데 이때 여기가 이것이 하나로 통째로 돼 있으면, 하나로 통째로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크기밖에 생산을 못 해요. 근데 이때 조립식이라는 얘기는 요거 따로 주형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고 요런 거 따로 요런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네 개를 붙이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이때 이거 크기를 만약 이렇게 좀 작은 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작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 조절이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전 조립식 주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의 폭 조절하는 방법은, 이때 전 요 폭을 맞추기 위한 동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동판을 요 구리판이죠. 여기 요거를 갖다 전 밖으로 벌리면서 요거 폭 맞추는 그 판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밀어 넣어 갖고서는 이걸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동판을 바깥으로 벌린 다음에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35번 연속주 작업 중 주형 내 용광 높이를 제어하는 거. 아까 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주형 내 용광의 높이가 있다 했습니다. 요거의 요 높이를 조절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많으면 이 높이가 올라가고, 들어오는 것보다 이것이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걸 제어하는 설비가, 이것이 용광 높이 제어 장치 또는 EMLI 그렇게 표현한다. EMLI. 아까 EMS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요. EMLI 그런 게 있어요.